그리고 좀 시간은 없지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이제 그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그런 매장에 있어서의 변화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그 미국에서 가장 그 뛰어나다는 슈퍼마켓입니다. 뭐 미국 고객 1, 2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고요. 매장 100개가 좀 넘는데 매출이 7조 원이 넘으니까 슈퍼마켓 한 곳이 1년에 700억 이상씩을 파는 그 점포 하나가 1년에 7, 800억 정도를 파는 그런 미국의 대표적인 업스케일 스토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매장에서 이런 델리 상품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뛰어납니다. 뭐 사서 갈 수도 있고 뭐 하는데 뭐 매그만스는 워낙 이런 게 뛰어나다 보니까 그 고객들한테 햄버거나 샌드위치나 이런 것들을 6m 거리를 두고 고객들을 갖다가 즉석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배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매장에서 카페를 또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장에서 파는 케이크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물론 베이커리를 되게 지정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여기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디저트에서부터 에피타이저까지 풀라인들을 굉장히 갖고 있고요. 매장 내에서 이건 바로 살 수 있거나 집에 바로 갖고 가서 그냥 뜯어 먹을 수 있으나 뭐 미국은 차에서 먹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육류나 해산물, 채소 종류가 파스타의 종류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큰 변화 중에서 하나가 용기에 대한 것들입니다. 즉 다시 그것을 접시에 덜거나 냄비에 넣고 요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용기들을 많이 챙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으로 데울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샐러드 같은 것들인데요. 고객들이 먹기 편하게 접시의 형태, 가장 집에서 가정에서 먹는 그릇의 형태대로 그 용기들을 유지를 해주는 것이 최근의 변화입니다. 매장 내에 이런 샐러드를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이런 바를 만들어서요. 신선한 샐러드를 고객들이 보는 가운데서 직접 담아주는 이런 코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과일은 과일 코너에서 팔고 뭐 샌드위치 코너에서 파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어떤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들은 사과하고 같이 먹는 사람이 제일 많다. 어떤 샌드위치를 오렌지하고 먹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소스나 디핑 소스나 뭐를 발라서 먹는 사람들이 많다 하면 그런 것들을 한 군데서 눈에 보이는 데서 다 집을 수 있도록 구색을 그냥 갖춰 놓은 겁니다. 즉 우리나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뭐 단품 관리 어렵다. 이거 마진 믹스 어렵다. 로스 리더는 누가 할 거냐. 이게 서로 취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매장들을 꾸미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미국은 이제 고객의 사용 씬을 중심으로 이렇게까지 이제 상품을 갖다 카테고리의 영역을 넘어서서 고객이 사용하는 위주로 상품들을 구성하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탈리안 코너로 해서 매장에서 즉시 만들어지는 것들을 즉시 상품들을 올리는데요. 샐러드부터 이제 그 여기는 주로 에피타이저만 주로 많이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상품들을 뭐 매장 내에서 먹을 수도 있고 집으로 갖고 가서 바로 먹을 수도 있고 사무실로 갖고 가서 바로 데워 먹을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에서 그렇게 만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시 코너인데요. 여기도 즉석에서 하는데요. 다양한 상품들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처럼 똑같은 사이즈로 1인용이나 2인용만 놓는 것이 아니고 1인용에서부터 2인용, 3인용, 그 다음 회사에서 뭐 단체로 아니면 가족이 4인 가족, 5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물론 국내에서도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거에서 한 가지, 몇 가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섞은 것들이 시간대마다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뭐 만두를 비롯해서 다른 상품들하고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상품을 같이 취급한다는 게 최근에 미국의 스시 코너가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시안이라는 걸로 해서 정말 많은 상품들입니다. 이 SKU가 굉장히 높은데요. 중화요리 코너입니다. 여긴. 그래서 뭐 볶음밥, 볶음면, 뭐 춘권, 튀김 요리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매장에서 먹을 수도 있고 즉시 데워서 집에 가서 바로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1분만 데우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용기 자체를 잘 보시면 용기가 상품성을 고려해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깊이나 사이즈나 용기 같은 것들이 좀 최근에 많은 특징입니다. 요번에는 그 홀푸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홀푸드하고 아마존에 대해서 동영상과 상관없이 제가 이제 상품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까는 너무 시간이 급해서 제가 그만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문을 연 이 웨인이라는 점포, 그다음 파라무스 점포는 굉장히 잘 되던 점포인데 최근에 매장을 굉장히 심플화시킨 점포 좀 차이 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홀푸드 와보신 분도 있고 사진 자료를 많이 보셨는데 홀푸드가 이렇게 백색이 아무 장식 없고 심플하게 매장을 만드신다는 거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투자 예산들을 굉장히 낮췄고요. 매장에서 상품을 발견하기 쉽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홀푸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상품 구색도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팬데믹에 대비하는 매장이라는 결국 저투자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푸드는 아직까지 벌크 상품에 비해서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홀푸드도 그렇고 벌크 상품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벌크를 고집하는 상품들에게 어떻게 위생적으로 빨리 접근시키느냐인데 가만 보시면 옛날에는 묶음으로 안 하고 고객끼리 집을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나름 묶음으로 모든 상품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시금치를 크게 싸놓고 집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단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즉 가만 보시면 벌크의 모습은 유지한 인디비주얼 상품으로 진열 형태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 뭐라고 표현? 제가 좀 표현이 좀 아니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매일 한국 TV보다 안 보면 이렇게 언어력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그 단어가 바로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벌크의 형태를 갖춘 개별 상품화 진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거를 잘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노리는 것이고요. 이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PLU 코드가 다 써 있습니다. 숫자가.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시금치 지만 시금치마다 무게가 조금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옛날 같으면 이걸 직원들이 다 재서 여기다 해서 가격이 조금씩 달랐겠죠? 인건비가 그만큼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다발로만 만들어주고 여기 PLU 코드가 딱 적혀 있으면 이게 375번이다 그러면 바로 요 코너마다 있는 이 저울에 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올리기 전에 이 화면에 손을 대면 PLU 코드 입력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하면 무슨 상품인지 딱 뜹니다. 그럼 요 저울에다 올리면 그 상품에 대한 가격표하고 요게 밑으로 딱 빠져나옵니다. 스티커가. 그래서 그 상품에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존과 홀푸드가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자세히 동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 상품들 이런 거 손으로 안 되고 집게로 집는 상품들이니까 이런 것들 하고요. 이제 이렇게 주로 개별 상품화들을 다 시켜놨습니다. 바나나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건 허브 같은 상품들인데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게 홀푸드라고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한 2, 3년 사이에 처음 홀푸드를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심플화 시켰고요. 이게 아침 식사류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상품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냉동식품화돼서 이런 건 전부 다 3분 이내로 데우면 식당에서 갓 나온 요리처럼 먹을 수 있는 상품들이거든요. 물론 일부 튀김 상품들은 전자레인지는 못 돌리고 오븐에서 한 3분 정도를 해야 되는, 즉 눅눅해지는 상품들은 오븐을 써야 되는 상품들도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햄 같은 소세지를 한국처럼 평면 진열을 안 하고요. 미국은 전부 다 푸셔를 써갖고 이렇게 전부 다 수직 진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푸셔가 대세가 돼갑니다. 한국에서도 한 업체가 두 업체인가요? 푸셔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예전에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소매업체에서는 많이 참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역시 닭고기는 다 진공 부분육 포장입니다.
통째로 한 마리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리는 다리대로 해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생적이에요. 특히 개육처럼 그 잘 상하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TC 레이디 투 쿡. 우리로 따진다면 돈가스를 다 해서 양념까지 하고 튀기면 바로 되도록 묻혀놓는 건데, 그럼 야, 뭐 포장 상품을 사가면 되지 구태 이렇게 대면에서 사가니? 근데 포장은 예를 들어서 며칠 된 거고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면 코너가 이제는 소고기 잘라주고 닭고기 잘라주는 게 아니고 대면 자체가 양념을 해서 바로 조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이 대면의 의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에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 상품은 이제 수산 상품이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생선 놓고 파는 게 수산이 아니고요. 이렇게 수산 상품들도 다 조리할 수 있도록 뭐 냉동 대구면 옛날 같으면 냉동 말씀드리겠지만요. 이게 이제 최근에 문을 연 아마존 스토어들입니다.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 열었을 거로 생각이 10개 아직 안 열었나요? 보면 뭐 매장의 모습들은 홀푸드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간다고 생각, 결국 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마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에서 예를 들어서 45세 미만이라면 홀푸드는 예를 들어서 35세 이상에서 한 55세 이렇게 고객층이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아마존에 좋아하는 젊은 세대, 여피들, 한국으로 따진다면 제일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고객의 평가를 보고 상품을 고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야 되는 매장들. 그래서 그런 지역이라고 따진다면 뭐 한국 같으면 수원의 영통지, 삼성전자 사람들이 많든지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많은 울산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곳만 찾아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으면서 인터넷에 관심을 갖고 소득이 중위 이상이면서 인터넷에 활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만 지금 찾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3개인가를 먼저 열었고 그 다음에 일리노이에 또 4개인가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이 아마 워싱턴 DC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객들의 분포 지역이 홀푸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아마존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홀푸드의 방향은 다르기 때문에 아마존 프레시를 열었다는 것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홀푸드하고 또 다른 게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대시카트라고 그래갖고 이따 이제 동영상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매장에 카트에 집어넣을 때 계산이 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집어넣을 때 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얼마짜리가 들어갔고 몇 개가 들어갔고를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상품들이 벌크 같지만 이게 다 다발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LU 번호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상품들을 바로 달아서 카트에 집어넣을 수 있는, 카트에 계산까지도 될 수 있죠. 코드를 붙이니까. 모든 거 보면 이렇게 상품 나와 있고 PLU 여기 다 써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거와 달리 샐러드용 주로 이것은 바로 먹을 수 있게 용기에 넣어서 전부 다 수직 진열을 해버렸고요. 식재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미국 매장들은 식재료, 이렇게 다진 야채 이런 것들, 썰은 야채, 슬라이스한 야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식재료들을 늘렸고요. 재밌는 것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생선 상품들이 가공 손질된 상품들이 있어요. 글쎄, 제가 이게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땀들은 다 줄여가고 홀푸드는 줄여가는데 아마존은 뒤늦게 대면 수산과 정육 상품들 코너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코너의 상품을 갖고 가는데요. 이게 자기네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고객들을 흡입할 수 있는 요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 자석 매장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코너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아마존의 주 고객들이 이런 신선식품에 대해서 매장에서 충분히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그 상품을 신선한 상품을 사고 주문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비중이 자기네 통계학상으로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가지 않나 하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전통적인 정용, 뭐 몇 가지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대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역시
양념된 RTC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고요.